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9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 봐주시겠고 공장장입니다. 자, 시장이 뭐 계속해서 상승한다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한 0.9%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0.46%로 마감되었고요. 코스닥은 0.09% 전일과 같이 비슷하게 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좋은 호적거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미국 연준의 얘기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시장이 실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무슨 때문에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요.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또 한번 오랜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전일 연준에서 동결까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일단 동결 쪽으로 많이 가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역시 우세한 거는 인하 쪽이 좀 우세한 부분이었고요. 네네네. 그 금리를 일단 인하를 하면서도, 이제 약간의 그 발언 자체가 조금 애매했죠. 그래서 네네. 지금 보면은 거의 매파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네, 일단은 경기가 하강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이 그렇다고 경기가 하강하는 시점은 아니다.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점도표를 보여줬는데 네네. 올해의 그 기준금리 평균치가 네. 1.9%포인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면 1.9, 이제 지금 금리를 낮춰놨으니까 네. 지금이 미국이 1.75에서 2%포인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1.9면은 딱 평균치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더 이상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봐주만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내년도 그 점도표가 또 발표가 됐는데 네네. 내년도 점도표에도 1.9로 찍혀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은 그러면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가 또 노발대발하면서 또 들고 나왔더라고요.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네. 그냥 내년까지는 네네네. 인하가 없다라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에다가 비전도 없고 배짱도 없고 이거 뭣도 없는 것들 막 그러면서 네, 아주 엄청나게 욕을 또 써놨어요. 분노의 트윗질을 하셨네 또. 네네네. 근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금리를 굳이 안 내려도 네네네. 굳이 약달러를 안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의 어떤 해결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꼭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네네. 물론 아직까지 해소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네네. 조금 늦어지면은 하루 이틀 정도 내년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될 거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네네. 아마 그냥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특별하게 걱정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자꾸 네.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경기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미국 경기 좋다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 그냥 파월이 미운 것 같아요.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미운 것 같고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지금 트럼프는 이제 내년도 재선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것은 이제 그 미중 무역 관계에서의 어떤 부담감을 덜기 위한 그런 금리 인하. 이게 첫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해소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부양을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보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지지자들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만세 네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주가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거 생기면서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금리를 낮춰라. 네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안 낮추더라도 주가는 올라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탄탄하다는 얘기니까. 네. 답답할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네, 뭐 파월이 좀 불쌍한 건지 어쩌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싸대니까 네네. 조금 네 트럼프 못됐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전문 용어로 이제 똥꼬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지금 괜히 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같은데, 시장이 그래서 그런지 좀 초반에 좀 실망감을 나타냈는데, 긴 아래 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플러스 S&P 500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게 상승폭을 이제 만들었는데, 좀 시장이 초반에 좀 실망을 많이 했던 모양이네요. 근데 요거 미국 장시 잘 보시면은요. 네네. 초반에 하락 출발하다가 네. 금리 발표 전까지 쭉 일정하게 하락폭이 좀 약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금리 발표하면서 확 실망했다가 마지막에 다 끌어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플러스로 넘겼는데 네. 이렇게 한번 V자로 한번 움직였었던 부분들은 금리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또 경기가 좋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안도감 네네. 그런 것들 좀 같이 나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굳이 경기가 좋다는데 금리 낮출 이유도 없겠고 네. 또 주가가 빠질 이유는 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도 금리 내리지 않아도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 견고하다, 네네. 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뭐, 미국 시장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9월, 코스피 지수로 본다면은, 추석, 연중, 이제 9월 달을 들어서고 나서 지금 운봉이 지금 2번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좀 미비하게 좀 작은 상황이고, 시장이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에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조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인버스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네.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해를 좀 많이 봤는데, 아, 예, 예. 네, 아직까지도 이제 하락장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시더라고요. 네네네. 아직도 이제 주가가 더 큰 하락이 올 것이다라고 아이고야. 굳건히 믿고 계시는데, 네네. 지금 인버스하고 음. 그 레버리지가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여기에서 딱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레버리지를 투자할 때는 언제인가, 인버스를 투자할 때는 언제인가, 이거 딱 나눠서 보면 간단하거든요. 네. 인버스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네. 그때 매수를 해야지 주가가 하락하면서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반대 개념이니까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네네.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보는 개념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네. 지금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냐?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바닥권에서 그렇죠. 이제 탈피를 하는 네. 구간이기 때문에. 뭐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더 더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올라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인버스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런 정석적인 부분과 맞지 않는 내용이죠. 투자의 방향을 좀 잘못 잡고 계시는 상황이다. 이렇게 맞죠. 보시면 네네. 그렇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럴 때라면은 뭐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관망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매도를 친다는 것 자체도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네. 지금은 주식을 좀 사서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네네네. 뭐 물론 단기간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부담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그동안 고생하면서 계속 내려왔는데 네네.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얼마나 한번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네. 가지고 대응하셔야죠. 네. 뭐 시장이 연일 강하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시총 상위주들이 연일 뭐 신고가를 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시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어떻게 반증이라도 보여주고는 있는데 수급적으로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9월 보름 정도죠. 뭐 추석 연휴 빼고는 보름 정도 되는데 그게 또 계속해서 매도세로 돌아서 있고 외국인들은 9월 초반 조금 팔다가 이제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진짜 인버스를 잘못 투자하시면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신용에서 네. 한번 깨지고 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급하게 이제 손실을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장은 안 올라갈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버스도 약간 레버리지 개념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렇죠.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시장 빠진 것보다 더 많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되면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지금 뭐 네. 빵빵 치고 나가는 것이 뭐 급등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이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잘못 읽어버리면은 굉장히 큰 손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엎친 데 덮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 생각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네. 조금 넓게 음. 그다음에
뭐 내가 이제 반대되는 생각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참고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네네. 좀 유연성 있는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원칙도 뭐 확고하게 있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때로는 이제 그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의 생각만 너무 확고하게 갖고 계시다가 시장에서 어떤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을 놓치셔서 그리고 시각을 좀 반대로 갖고 가셔가지고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공부를 좀 하시면서 내가 생각을 유연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의 어떤 추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세를 거스르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일단 시장은 너무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팔 때가 아니고 열심히 지금 팔고 계시던데 수급 동향을 네. 보니까 오히려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아가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되어집니다. 새벽에 오고 있는데 아직도 밤이라고 자고 있으면은 지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날이 밝은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그렇죠. 않게 된다면은 아직은 괜찮아. 계속 자면은 뭐 맞습니다. 해가 진짜 뜨겠죠. 자, 뭐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는 정반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방역 작업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옮겨진 것도 없고 이동도 없었다는데 파주에서 연천에서 또 발생이 되었고 연천 그 주변에서 야생 멧돼지의 발자국이 발생되었다고 뭐 네, 뉴스가 네. 나오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게 네네. 파주에서 연천까지는 50km 정도가 된답니다. 네네네. 근데 실제로 파주에서 연천까지 간 그 차량의 이동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던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바이러스가 바람 타고 날아갈 리는 없고 그렇죠, 그렇죠. 무언가 옮긴 매체가 있을 텐데 네. 그게 누구냐 음. 봤더니 이제 주변에 멧돼지들이 이제 발자국을 네. 많이 내놨더라 이거죠. 아하.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냥 네네. 김정은 돼지가 이제 파견한 이제 돼지 특공대다. 돼지고기. 뭐 그런 얘기가 북에서 내려온 멧돼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썰이 진짜야 대박이네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주에서 네네. 멧돼지가 연천까지 이동했을 것이다. 음. 하나는 이제 그 동네에 살던 멧돼지다. 뭐 네네. 이렇게인데 그 동네에 살던 멧돼지하면 별 관계가 없는 건데 파주에서 이동을 했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북에서 내려온 멧돼지였더라면 요거는 이제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계속 그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네. 뭐 계속 방역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네. 답답한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또 다시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면 뭔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네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왜냐면 지금 이 경기도 지역에서 경남 쪽인가요? 이쪽으로 좀 차량이 한 대 이동한 것이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경남 지역에 퍼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약간 이 관련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도 좀 나타났고. 네네네.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해서 따라가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떤 테마도 이게 뭐 점상화가 2번씩 나오고 나면 거기서 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 매매는 정말 자제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오늘 미리 뭐 사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올라갈 때 차익을 챙겨야 된다는 거. 항상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원리니까 네네. 절대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마음적인 부분들 많이 다스리고 네. 이렇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떤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가서 먹을 게 많이 없다라는 것. 뭐 네, 그렇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옛말에도 있듯이 네, 네. 뭐 항상 테마가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늦게 들어가서 손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빠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사고 싶지 않을 때 사고 마음이 불편할 때 투자를 해야 된다. 네네네. 8월 달 초반 그리고 뭐 작년 10월 뭐 1월 달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불편한 날이 계속해서 있었던 2019년도인데 그런 불편한 날에 투자를 하지 않고 기분 좋을 때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상승을 하게 되고 주가 지수도 기분 좋을 때 투자를 하게 되면 늦다. 항상 마음 불편할 때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반영해서 그리고 부자빠님이 투자를 계속 해오시면서 개인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말씀들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심리를 다스리는 게 힘든 건 압니다만은 꼭 그렇게 다스려야지 또 투자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금일은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많고 더 이상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또 한바탕 했다는 그런 소리가 전해집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은 또 강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되고 있고 또 오히려 또 인버스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 정반대로 투자를 진행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 대주 열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테마가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 구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는 마음이 불편할 때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투자는 마음이 불편할 때 해야 된다 하시면 되겠네요. 간편하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식 투자는 마음이 불편할 때 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